어, 이번에는 질문이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현업 개발자 분이신가? 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현업 개발자 분이신지 아니신 것 같네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오늘 1시, 새벽 1시 반에 잤다가 한 6시 반에 깼어요. 한 5시간 잤나? 어, 그래서 아까 1시 반쯤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댓글이 하나 더 달렸네요. 3시쯤에. 지금 인천에 거주하는 29살 고졸입니다. 음. 네, 유튜브에 자바 기초 강의가 있나? 한 3년 전에 그 준비하던 게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던 게 있었는데, 아마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 것 같아요가 아니고 다시 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요새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능숙한 모습을 더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한 2달, 3달 사이에는 영상 강의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마 유료 강의일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3년 전쯤에 하려고 했던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때 클래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들으면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면. 그냥 무료로 풀었는데 클래스까지 하다가 너무 오프라인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한 작년 여름쯤에 이제 일 안 하다 게임 하다가 해고된 친구 있거든요. 그 파트장한테 맡겼는데 한 4개월인가 했는데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 일을. 뭐 심증만 가지고 있지만 게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게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업무를 줬는데 하나도 안 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팀노바가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확실히 옆에서 코칭해주고 좀 밀착 코칭을 하는 거에 특화시킨다면, 이제 온라인은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접근성 낮은, 아마 응용 단계처럼 밀착 코칭하는 단계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기초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오프라인이 훨씬 잘하지만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재작년부터 사실은 원래 가볍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팀노바가 워낙에 변화가 빠르고 뭐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하다가 아마 나올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쯤 그때쯤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거는 팀원들은 대략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 연습하려고 했던 강의가 있어요. 어디서 보시냐면 되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뭐 자바? 여기 블로그에 자바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거 보고 계시대요. 그런데 마땅한 기술도 없고 대학을 졸업 후 자신만의 기술로 취업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고 저도 스스로 무기가 되고 싶고, 앞으로는 남이 저를 봤을 때 부러울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팀노바에 관심이 생겼고, 자격 요건이 된다 하면 꼭 들어가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뭐지? 잠깐만요. 어떤 공부 하냐고? 8월에 끝나시는구나. 이거는 이미 다른 컨텐츠에
난 책 추천해 준 적 없는데. 이건 이미 있어요. 제가 팀노바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 답변에 보시면 팀노바 질문 블로그에 팀노바 질문 답변 보시면 이거 보시면 대략 될 거예요. 군인입니다. 팀노바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라고 요런 거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있어요. 책 선택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좀 힘드시면 유튜브 팀노바 채널 가셔서, 팀노바 채널은 이제 영상 쪽 이거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가서 보시면 뭐 어디지, 요 아까 아까 보셨던 컨텐츠 고스란히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올리면서 다 올리거든요. 여기 보면 개발자 책 고르는 법 있죠. 요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스크롤을 올리시면서 뭐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자바 기초 강의 한 2년 전에 찍은 게 있네요. 네, 이거 근데 많이 안 찍었어요. 클래스 개념까지만 찍었거든요. 온라인 강의도 하려고 하다가 바빠가지고. 근데 아마 조만간 인사드릴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안에. 근데 기초 수준 정도까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가볍게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훨씬 밀착 코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 필요하실 경우에는 훨씬 오프라인이 빠르고 실력은 확실히 단단하게 가시긴 할 거예요. 레벨업 차이가 좀 심하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은 온라인 분다고 막 레벨업 막 될 것 같죠? 잠깐만, 아까 질문 어디갔지? 아무튼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저쪽에서 아까 책 추천 그거는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팀노바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나요? 뭐 군인인데요. 뭐 이렇게 했던 그걸 보시면 대략 끝날 것 같고요. 청강은 꼭 하세요. 청강 안 하시면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되게 오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고 29살이면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30살일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30살부터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20살이 아니니까. 내가 새로운 걸 뭐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막 40살에 새로운 걸 시작을 해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나이 많으시더라고. 저는 근데 그렇게 막 긍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거는 약간 세포 관련된 얘기인데, 나이가 많으면요 그 기억을 하는 단위가 더 이렇게 짧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대 때는, 그러니까 10대나 20대 때는 기억을 해도 굉장히 이제 낮은 단위로, 그러니까 되게 약간 높은 단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잘하게 기억을 나눠서 기억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단위가 짧아져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한데. 그런 것처럼 좀 뇌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나이가 좀 먹으면 먹을수록 기회가 좀 없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40살에 어떤 뭐 갑자기 신입으로 어떤 회사를 가겠다, 그런 케이스는 보통 이제 뭐 좀 일용직 이런 분이 아닐까? 40살에 아무것도 없는데 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느낌이 그런 게 있잖아. 젊으면 이제 배우면 되지 라는 느낌으로 좀 한다고 하면 40살의 신입은 좀 올드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40살 정도 먹은 개발자가 아니고 40살 정도 먹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인생에 좀 자기 고집도 강하고 정체성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신입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통솔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40살 넘은 사람들이라면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려면 모든 기회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좀 힘들죠. 그 어떤, 아무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나이가 30살, 30살? 30살 정도 되면 아무래도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기회가 없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구직을 많이 시키잖아요. 많이 시켜보면 한 32살까지는 큰 문제 없고, 지금 저희가 취업에 성공한 나이는 34살까지예요. 물론 이제 그 이상이 없어서 취업을 트라이 해본 적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30대 중반에도 취업하시는 분들은 취업하시는 것 같아요. 조건이 안 좋아질 뿐. 근데 그건 아직 해볼 기회가 없어서 못 해봤는데, 확실한 건 40대 초반 개발자 이게 신입이다 이런 거는 진짜 조금은 정말 잘 안 그려지네요. 30대 중반까지는 좀 그래도 진짜 운 좋으면 막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니, 그렇지만 빠른 것도 아니니, 어, 와서 청광해 보시고 생각을 좀 꼼꼼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생각이 중요해요. 사람은 떤 행동을 하기 전에 드는 생각,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찾아보시면 팀노바에 자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대충 딱 봐도 제가 느껴지는 게, 아, 이런 아직 블로그를 읽어본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검토하는 레벨이 상대적으로 좀 낮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케이스는 보통은 이제 팀노바에 오면, 처음에 오시면 고생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왜냐면 검토가 개발자한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서점 가서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새로운 아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할게요.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 전공자로서 답답하시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이거 다 공개해도 되나? 몰라. 전공자신데 좀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어 이거 보셨나? 이거 어저께 한 건데, 공감도 가고 방향이 잘 안 잡혀서 답답해서 연락을 줬대요. 컴퓨터공학과 가게 되면 생기는 기괴한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이죠. 코딩을 처음 배운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분도 되게 일찍 배웠네. 맞아. 이게 선행이 빠르다고 해서 꼭 잘하지도 않아요, 보면. 대학교 들어가고 전공 수업 듣고 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정말 교수님일까? 현재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2014년 자료, 책, 그리고 이론적인 정말 읽으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이 너무나 공감이 된대요. 맞아요. 답이 없다니까. 근데 2014년 자료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기초나 뭐 자바 C는 굳이 이렇게 기초 문법 같은 경우 2014년 정도만 봐도 특별히 문제 안 생겨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아, 근데 맞다. 자바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자바 8 버전이 나와서 새롭게 생긴 API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근데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기초 수준에서는 그렇긴 한데, 플랫폼이면 좀 문제가 있죠. 2014년도 안드로이드 이런 걸 보면은 큰일 나요. 좀 많이 이렇게 API가 많이 바뀌어 있어서 3년이면 이미 많이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책에서 나오는 게 실제 일하는 테크닉 그대로 나온다면 너무 좋겠으나,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다 기본서? 결국엔 자기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말이 많네요, 제가. 다 읽어봅시다.
그래서 답답한 거야, 학교 공부에. 코딩 배웠지 실질적으로 제가 재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저랑 비슷한데요. 저는 10살 때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20대 중반 있죠. 한 25살까지는 그렇게 막 잘하는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해가지고 할 수는 있었는데 경력 5년 차까지는 그냥 영혼 없는 개발자? 답 없는 개발자였는데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죠. 정말 빡세게 제대로 공부해보고 나면 좀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버블, 재기함수, 스택, 뭐 힙 이런 거 배웠겠지 뭐. 그리고 알고리즘, 자료구조도 이해가 대부분 안 갔대요.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건데요. 약간 저도 왜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서 정리 안 되면 잘 안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중딩들 양산에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상을 타면 대학 가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전형적인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예요. 나 이게 뭔지 알지? 몇 년 내내 이것만 시키고 중요한 건 이거 하고서 그 이후에 포인터 이런 거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이 포인터 문제가 잘 안 나오나 봐. 그냥 알고리즘 이런 문제밖에 안 나오나요? 그래서 3년 내내 저것만 해. 주입식으로. 졸라 웃겨요. 되게 안타까워. 3년이면은 와 씨. 제가 진짜 중딩들 고딩들 3년 진짜 제대로 가르치면 얘네 괴물 만들 수 있거든. 아우 뭐 솔직히 진짜 그렇게만 되면은 얘네 정말 무섭거든요. 뭐 대학이 문제야? 대학 가는 이유 결국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부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 게.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개발자 만들 자신 있죠. 기회가 많지. 개발 잘하면. 아무튼 앱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팀노바에서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코딩은 정말 학점 수준으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야. 팀노바 올 거라면 오기 전에 어설프게 하면은 어차피 독이 된다 이거지. 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피곤한 애들 유형이 어설프게 알고 오는 애들 제일 피곤해요. 그게 제일 어처구니가 없죠. 팀노바 까는 뭐 사기라고 까는 애들도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발자라면 검토는 해봐야지. 좀만 작품 수준만 봐도 나는 내가 처음에는 좀 의심하겠지만 어떻게 무슨 1년하고 3차때 중반이야 이런 얘기하고 의심하겠지만 작품 수준 보면 얘네 학원인데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래요. 그냥 보면 대충 보거든. 근데 작품 보는 눈이 없으니 그냥 딴 학원이랑 그냥 학원생 수준인데 이러지. 근데 그러면은 얘네 돈 주는 현업 개발자들은 호구들인가? 그런 거 아니거든. 호구가 한 70명 되나? 그 말이 안 되지. 그럼 나도 호구인가? 애들 한 6명 뽑았는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어설픈 경력자들 뽑느니 그 제대로 공부한 신입들이 낮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전공자로서 노바님 나 노프인데 왜 나를 노바라 그러지? 처음 보신 분들이. 아무튼 노바님이 팀노바 교육을 듣기 전 이런저런 것을 전공 공부하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영어 하세요. 영어. 뭘 해야 되지? 근데 나는 전공 관련해서는 뭐 하라고 잘 안 해요, 얘기.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게 일관성 있는 게 그냥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냥 영어 공부? 그리고 뭐 해야 되지? 뭐 전공 공부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아마 팀노바가 영상 컨텐츠가 한 2, 3개월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가. 그때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자바부터 할 것 같거든요. 자바나 파이썬, C도 좋고, 저 C도 되게 잘 가르쳐요. 포인터까지 완전 잘 가르쳐. 쉽게 잘 표현을 하는 편이라 뭐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런 기본 강의 같은 거 나중에 들어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하는 강의가 팀노바 스타일이라서 팀노바에 오셨을 때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전환을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잘하려면 오프라인밖에 답이 없어요. 온라인은 어떤 취미로 하거나 어떤 개념 잡아주는 어떤 기초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잡아주려고 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렇긴 해도 제가 말하는 관점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팀노바에 나중에 오프라인에 오셨을 때 아마 일부 할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 돈만큼 기초 비용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쓰신 돈만큼 오프라인 기초 비용이 아마 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왕초보의 시선에서 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2, 3개월 걸리는데 그래도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2년 뒤에 오신다고 하니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줄 거예요.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같이 약속을 하긴 할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만 잘 하고 하면은 뭐 기초 정도에 다 떼고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취업 잘하고 뭐 이런 좀 높은 레벨은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에서 저랑 함께 하셔야 되지만 2년 동안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일단 저는 영어, 왜냐면 나중에 해외 갈 수도 있잖아. 요새 뭐 발리인가? 발리에도 스타트업 되게 많이 가고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발리로 많이 간대요. 뭐 홍콩도 있고, 홍콩도 완전 스마트폰 그 평균 사용 인구가 제일 높은 곳 중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높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헤비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뭐 싱가폴도 좋고 동남아도 너무 좋고 이런데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글로벌하게 뻗어 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물론 한국 시장에서도 글로벌하게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좀 영어를 잘해서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개발 기술은 내가 알려줄 테니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무대에서 막 되게 세계적으로 펼쳤으면 좋겠어, 자신들의 꿈을. 그리고 아무튼 졸업하거나 졸업하기 전에 2달 전에 웨이팅해서 수강 신청을 할 것인데, 졸업은 2020년,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한 2년 뒤네요, 거의. 자바에서 고른바뀌는데 커리큘럼 많이 바뀔까요? 자바에서 고루 바뀐다는 이야기, 이건 전형적으로 확인된 얘기 아니고요. 이게 지금은 현재는 자바랑 코틀린이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를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이 설명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계에. 근데 얘네는 개발을 한번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그 아이폰 소스로도 변환되고 안드로이드 소스로도 변환되거든요. 이게 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냐면, 그거 자체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그 운영 체제에서 인지할 수 있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자바랑 고랑 뭐 여러 가지 랭귀지를 같이 지원할 확률이 높아요. 그 자바에서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그 자바의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제로데이 취약점이 뭐냐면 아직 그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안 취약점 얘긴데 아직 이 공격에 그 방어 전략이 아예 생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방어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런 공격을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그러는데 자바가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좀 취약하다. 랭귀지의 어떤 특성상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자바의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그 JVM을 사용을 하는데 JVM이 뭐냐면 일종의 번역가인데 그건 나중에 자바 강의 때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무튼 그 랭귀지가 좀 멀티 랭귀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멀티 랭귀지인데 고까지 그냥 추가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자바를 걷어낸다면 여러 단계로 걷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 지금 멀티 랭귀지 플랫폼이 많아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은 스위프트랑 오브젝티브 C를 쓰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이라고 해서 아니 C랑 C++이랑 그 다음에 C샵이랑 그리고 그 ASP라고 하나? 비주얼 베이직 할 때 쓰는 게 웹에서는 ASP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변수 선언할 때 dim으로 선언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비단 이거는 얘네 문제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유니티 이런 거 개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랑 C샵 이런 걸 지원해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라서 멀티 랭귀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개발 언어를. 돈도 마련하고 학점도 취득해서 학점도 어느 정도 취득해서 졸업을 하세요. 나는 C뿔만 받아. 난 졸업할 수 있는 학점만 있는 게 가장 수액인 것 같아.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죠. 뭐 잘 관리하셔서 좋은 뭐 그걸 활용하면 좋겠으나 보통 우리는 구직할 때 성적 안 써요. 성적 쓸 일도 없고 작품이 지리는데 굳이 성적을 쓸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성적 같은 거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GitHub 어설프게 짠 코드들 GitHub 소스들은 어설프게 짜지 않았어요. GitHub 물론 이제 케바케긴 한데 소스마다 그냥 어설프게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프다 완벽하다 이 관점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잘 짜졌다 안 짜졌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이게 약간 미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 이런 장점이 있다의 논리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로 실제로 편하냐 안 편하냐 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카소가 정말 막 뭘 그려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그림, 너무나 막 추상적인 그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스에는 막 엄청 잘 짜고 안 짜고 이런 부담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피카소처럼 못 그리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미술처럼 추상적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막 그 초현실주의 막 그림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판타지물처럼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 뭐 극사실주의 정말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진을 찍지 왜 이 똑같이 그리느냐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그 현실이 꼭 현실과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풍자한다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 그림으로 이게 그리면 오 신기해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각자 그 예술가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을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대들이 어렸을 때 막 그냥 애기들 미술 보면 얼마나 창의적이냐면 정말 도구 같은 것도 막 신경 안 쓰고 막 그리거든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럴 때 사람들은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코딩 교육을 할 때 그냥 일단은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막 짜보는 걸 좋아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프로들처럼.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엔 자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 자기 스타일에서 타인과 협동해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스킬만 보완제들을 더 보완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사람 스타일이 이미 그 사람 생각의 표현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막 깃허브나 블로그를 보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참고는 하시되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편하게 짜라. 완벽하게 뭐 저게 어설프냐 좋냐 이런 것보다 일단은 자기 목적에 부합하냐를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니 뭐든 하세요. 저는 그냥 영어 일단 팀너바 올 거라면 영어라니까. 영어 독해? 왜냐면 문서 저희가 영문서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실제 현업이랑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볼 게 영어 자료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초 수준은 한국에 많아요. 근데 가끔 특정 분야의 디테일한 게 한국 자료가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디테일하게 볼 만한 거는 대부분 영문 자료죠. 책도 한국에 번역돼서 나오는 책들 보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긴 한데 근데 그게 정말 되게 조금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들 같은 거 보시려면 아니면은 논문 같은 거 보셔야 돼요. 팀노바에서 공부하시려면. 우리가 괜히 논문 대회에서 상을 타겠어요?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리고 논리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냥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고 팀노바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케바케긴 한데 보통 팀노바가 회사보다 더 빡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물론 나중에 현업도 엄청 빡세지긴 할 건데 일단은 강도가 그만큼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그런 고민은 오셔서 하시는 게 좋고, 뭐하라 그러지? 이것도 제가 정해주면 안 되죠. 이것도 주입식이잖아.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흥미가 안 간다면, 내가 지금 코딩을 억지로 해서 흥미가 안 간다면 좀 더 흥미가 가는 쪽에 특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보면 되니까. 수강 중인 학생들 중에 졸업하고 오는 학생과 휴학하고 온 학생, 재학 중인 학생, 수업 집중도의 완성도가 높은 쪽은 어딘가요? 비슷하던데? 졸업하고 와도요, 중도 포기한 애들은 하고요, 휴학하고 온 애들에도 중도 포기한 애들 하고, 재학 중인 친구들이 제일 수업 집중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을 충분히 못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근데 재학 중인 학생이 되게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가 있기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뭐냐면, 일단 휴학을 하던지 뭘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습관이 다 잡힌 거야. 그래서 응용 2단계 한 중간쯤에 재학 중, 그러니까 휴학하고 왔는데 휴학하고 한 팀노바에서 7개월 막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습관이 잡힌 거야, 공부 습관이.
그래가지고 이미 좋은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가서 이제 출석만 하고 이제 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소영이란 친구가 제일 기억나네요. 양소영이 아니고 뭐지? 최소영이란 친구인데 그 친구 너무 잘해요. 지금 응용 2단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재학 중이면서 하거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성적 포기 각오로 어차피 비전공자라 개발 쪽으로 갈 거면 지금 전공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거의 막 포기한 느낌으로 마지막 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의 시나리오는 원래 휴학하고 왔다가 재학 중으로 바뀐 거죠. 졸업 때문에. 그런 친구? 이런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이 친구가 한 학기 휴학했는지 2학기 휴학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되게 잘하고요. 결국엔 자기 그냥 학생 나름이긴 한데 보통은 저는 이 두 학생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졸업하고 오는 학생이랑 휴학하고 오는 학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휴학한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가능하면 휴학한 시점에 티노바를 수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은 그냥 일단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잖아. 그냥 백조백수잖아.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포기할 사람은 다 포기하는 거고, 근데 포기를 해도 응용 1단계, 2단계 포기한 친구들 보면 그래도 저희가 많이 가르쳐줘서 이미 취직 잘 하던데요. 취직 잘 하고 굳이 이렇게 도와주진 않을 거죠. 저는 이게 수료자들 컨설팅 하기도 바쁘니까, 그리고 도와줄 의무도 없었고 제가 그 도와준다고 공표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중도 포기하고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면 내부에서 동기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다 취직 잘하고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대로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는. 아무튼 졸업하고 오는 학생과 휴학하고 온 학생 거는 별 차이가 없다. 보통 이제 거의 실패 확률 진짜 낮고 정말 절실하고 막 되게 잘하는 케이스 하나가 딱 있는데, 나이가 너무 먹은 거야. 막 32살 막 이렇게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궁지에 몰려서 뒤로 갈 수가 없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하던데. 30살 넘으면요, 사람이 31살, 32살에 업종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절실하면 더 잘해지는 것 같거든요. 정말 잘해요. 매년 올라간다는 소리 들어서 아마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다른 곳들이 가지지 못한 실험실도 가지고 있고, 어떤 내부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많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수강료 똑같이 막 따라 올리는 데 있는데, 그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저희는 좀 투자를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고, 그게 실제로 성공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잘해져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된 상태? 수업 갈 때마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봉 3천 이상만 보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팀노바였는데, 이제는 뭐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연봉 욕심을 많이 못 부리게 해요. 일부러 3천대 후반에서 3천대 중반 사이 그거 이상으로 가면 이제 좀 회사에서 원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가라라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웃돈 주면서 그 친구를 막 뽑아가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4천대 이상의 친구들이 다 그래요 지금. 회사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생들이 이제 가끔 놀러 오잖아요. 놀러 오고 실제로 작품도 온라인에서 보고 그럴 때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잘해지는 수준을 보면서 많이 놀래요, 졸업생들이. 그러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티노바 다음 기수들이 막 되게 무서워서 자기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이제 다음 기수가 될수록 더 잘해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은 우리 코칭 실력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되지? 학생들도 마음가짐이 점점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지고 내부 시설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밀착 코딩 교육을 위해서 좀 보통 오를 확률이 많다라는 거를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블로그 많이 오시고 카페도 많이 오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돼야죠. 잘 안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슬프고 아니 근데 다시 개발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되게 상대적이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되게 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강의 안 해도 먹고 살 실력은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진짜 그러니까 돈을 들이더라도 돈을 들인 만큼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족도를 못 주는 교육기관이 많아서 제가 이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다. 근데 날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옛날이랑 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요. 학교 맞아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일찍 배운 케이스인데 중2 때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날라다닐 텐데 원래 제가 중딩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지금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그 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